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인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갑자기 어지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성인을 괴롭히는 어지럼증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어지럼증, 현기증이라고도 하는 어지럼증의 사전적 의미는 본인이나 주위가 빙빙 도는 느낌을 말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는 지구 중력 하에서 자신이나 주위의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을 느끼는 모든 증상을 말한답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속귀인 내이미로나 후미로의 병변이 있을 시에 발생할 수 있고요.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전신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급하게 일어날 때 어질어질했던 경험이 많겠지만 현기증의 원인은 생각 이상으로 여러 가지고요. 또 우리 몸 상태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도 합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서 어지럼증 원인의 8가지로 약물이나 철분 부족, 편두통, 수분 부족, 알레르기, 메니에르 증상, 일산화탄소, 수영 등을 그 원인으로 소개하기도 했답니다. 정확하게 말해 어지럼증이란 본인과 주위 물체들이 다 멈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성인의 20% 정도가 1년에 한 번 정도 경험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피곤하거나 멀미를 하거나 또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이럴 때 감각기관의 자극으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푹 쉬고 수분을 조금 섭취해주면 저절로 다시 정상화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신체는 균형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전정기관은 만약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눈이 떨리거나 자세가 불안하거나 의식이 아득하고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을 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어지럼증이 어떠한 질병 때문에 나타나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어지럼증의 원인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약물입니다. 어지럼증은 고혈압이나 우울증 약을 먹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혈압을 낮춰 어지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뇨제가 현기증을 부를 수도 있고요. 진정제가 중추신경을 억제해 두뇌 활동을 늦춤으로써 현기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철분 부족인데요. 빈혈의 주요 증상은 바로 피로인데요. 어지럼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네요. 적혈구 세포가 몸속에서 산소를 실어 나르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편두통인데요. 편두통을 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어지럼증을 느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지럼증은 두통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전조 내지 경고 사인이 된다고도 하네요. 다음 네 번째로 수분 부족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내 속의 수분 부족일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몸속의 물이 단지 1.5%만 부족해도 기분 상태나 에너지 수치, 사고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특히 여성들에게는 탈수에 따른 증상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알레르기 영향입니다. 견과류나 고양이, 먼지, 꽃가루 등에 대한 알레르기가 가운데 귀인 중이에 영향을 미쳐 어지럼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다음 일산화탄소 때문에도 그런데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연탄 보일러 등에서 새어나오는 일산화탄소 때문일 수도 있다네요. 연탄을 안 떼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가스보일러 역시 일산화탄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수영으로 인해서도 그런데요. 수영을 하면 귀에 물이 들어오는 건 당연히 각오해야겠죠. 때로는 이것이 어지럼증도 감수해야 할 듯합니다. 귀 속에 들어간 물이 귀 안의 정밀한 평형기관을 건드리면 그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몇 시간이나 현기증이 지속될 수도 있다네요. 수영할 때는 귀에 물막이 마개를 끼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수영 자체가 긴장감을 높여 어지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네요. 다음 여덟 번째로 메니에르 증상입니다. 현기증과 청력 저하, 이명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메니에르 증후군일 수도 있는데요.
이는 프랑스의 이사인 메니에르라는 사람이 처음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메니에르 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질병은 뇌 림프액의 흡수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네요. 발작성이라서 회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마치 귀가 압으로 가득 찬 느낌이 나기도 한답니다. 귀울림이라고 말하는 이명이나 청력 감소로 인해 난청까지 올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오심이나 뒷목 경직 등이 발생될 수도 있다네요. 다음으로 전정신경염인데요. 우리 몸에서 균형을 담당하고 있는 전정기관에 있는 게 바로 전정신경인데요. 이 전정신경은 평형 감각을 모아서 뇌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신경이랍니다. 그래서 이는 화농성 뇌염이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외상이나 허열 등의 이유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급격하게 주변이 어지럽거나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은 바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몇 시간에 걸쳐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석증이죠. 이석증은 이동석 결석이 뇌의 방골이관에 생겨서 발생이 되는 질병인데요. 이 이석증이라는 질병이 있다면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 현기증이나 발작적 평행 문제, 그리고 두통, 오심, 구토, 식은땀, 두근거림 등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오늘은 나 자신이 주위가 도는 느낌이 들면서 지구 중력 하에 자신이나 주위의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을 느끼는 모든 증상을 말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만큼 환자 수가 많은 질환이니만큼 정확한 원인을 알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